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IB 커리큘럼 실천 중심 시리즈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평가 루브릭, 그 중에서도 IB 수업에 맞는 개념 중심 루브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계신가요? IB PYP 교육은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 개념 중심 평가를 지향합니다. 즉 학생이 얼마나 맞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이해했는가, 얼마나 어떻게 사고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가가 중요하죠. 이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루브릭입니다. 루브릭이란 평가 기준과 성취 수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 형식의 도구입니다. 학생에게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교사에게는 내가 지금 무엇을 평가하고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시험 점수보다 더 의미 있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B 스타일의 루브릭은 다음 세 가지의 원칙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중심입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역량 기반입니다. 사고력, 표현력, 탐구력, 협력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성찰 중심입니다. 자기 평가와 피어 피드백에 활용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루브릭을 만들어 봅시다. 루브릭 설계는 크게 다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루브릭의 평가 항목을 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원이 끝나고 나서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원의 중심 개념이 자원은 공존을 위해서 공유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 학생이 보여줄 수 있는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자원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원의 불균형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자원 공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발표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루브릭에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의 평가 항목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성취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평가할 때 단순히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했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나누어 볼 거예요. 보통 IB에서는 성취 수준을 4단계로 나눕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4단계에서는 excellent, 탁월한 학생인 거죠. 학생이 개념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적용할 수 있을 때입니다. 3단계는 기준을 충족한 것, meeting the expectations,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의 부분 도달한 것.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긴 했지만 설명이나 적용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나 부족함이 있을 때입니다. 1단계는 기준 미달, below expectation으로 개념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설명이나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학생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취 수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딱딱한 평가 용어만 쓰면 학생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 언어랑 평가 용어를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자원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친근한 표현으로 써주면 학생들도 내가 뭘 해야 하는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취 수준을 명확하게 놔두어 두면
학생들도 교사도 학부모도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할지를 함께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까지 만든 평가 항목과 성취 수준을 보기 쉽게 정리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표 형태로 깔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쪽에는 평가 기준을 적고 그 옆에는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성취 수준을 나란히 적어두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두면 학생들도 한눈에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고, 교사도 평가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는 루브릭을 수업 전부터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목표하는 모습은 이거야 하고 처음부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정리하면 3단계에서는 내가 만든 평가 항목과 성취 수준을 깔끔한 표로 정리한다. 그리고 수업 과정 전체에 이 루브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루브릭은 수업 마지막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수업 끝나고 평가할 때 쓰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IB에서는 루브릭을 수업 전체 과정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수업 초반에는 학생들과 함께 루브릭을 꺼내서 평가 항목을 확인해 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삼자. 이렇게 목표를 공유하는 거죠. 학생들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구나 이렇게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수업 중간에는 피어 피드백이나 자기 성찰 도구로 루브릭을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단계에 좀 와 있지? 친구의 발표를 보면 어떤 점이 좋았지? 이런 식으로 수업 중간중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루브릭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후반에서는 최종 과제에 루브릭을 적용해서 학생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고 교사는 교사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가가 단순히 점수 매기기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루브릭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3가지 유형에 대한 예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이해에 대한 평가 루브릭입니다. 이건 단원 주제가 How we express ourselves, 즉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가를 다룰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 개념은 이겁니다. 표현은 아이디어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다양했는가? 메시지가 명확했는가? 창의성은 드러났는가? 학생 활동으로는 감정을 전달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직접 발표하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 탐구 루브릭입니다. 여기서는 단원이 How the world works, 즉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탐구하는 수업이에요. 중심 개념은 측정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이다 라고 한다면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선택했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논리적이었는가? 단위를 정확하게 사용했는가? 다음 활동 예시로는요. 학교 공간을 재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장을 새로 디자인해 본다든지 교실에 있는 책상 배치를 효율적으로 바꿔본다든지 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행동 중심 루브릭입니다. 여기서는 단원이 Sharing the Planet, 즉 지구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탐구입니다. 중심 개념은 이거입니다. 공존은 선택과 행동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했는가?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학생 활동으로는 자원보호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해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수거 캠페인, 에너지 절약 홍보 같은 걸 학생들이 스스로 해보는 거죠. 이렇게 개념 이해형, 수학 탐구형, 행동 중심형 루브릭을 단원 주제와 중심 개념에 맞춰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평가가 더 구체적이고 의미 있게 다가가고 교사 입장에서도 수업 목표가 훨씬 더 선명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루브릭을요, 교사가 혼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학생과 함께 루브릭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먼저 수업 초반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학생들과 함께 확인해 봅니다. 이번에 우리는 어떤 걸 배우게 될까?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의 방향을 학생들과 같이 맞춰보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까 하고 학생들과 함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원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친구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해 알릴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생각들을 모아서 학생 버전의 루브릭 초안을 만들어 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와 함께 조정을 해서 공식적인 루브릭으로 완성해 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요, 학생들은 더 이상 평가를 받기만 하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설계하고 참여하는 주체적인 설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루브릭을 설계할 때는요, 몇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신경 쓰면 루브릭이 훨씬 더 잘 작동하고 학생들에게도 훨씬 더 의미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브릭 항목은 구체적이되 너무 많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포괄적이면 평가 기준이 흐릿해지고 반대로 항목이 너무 많으면 학생도 교사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로 딱 잡아서 3개에서 5개 정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취 수준을 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했다, 어느 정도 잘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쓰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결과가 나왔을 때 해당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하게 써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루브릭은 학생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하니까요. 전문 용어나 딱딱한 평가 용어만 쓰지 말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표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루브릭은 단순히 평가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 전체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수업이 시작할 때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 중에는 자기 점검을 하고 끝나고 나서는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까지 계속 루브릭을 참고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루브릭은 피드백과 자기 성찰에 함께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점수를 매기기 위한 표가 아니라 난 여기까지 왔구나. 다음에는 이런 걸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 5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루브릭을 만들다면 학생도 교사도 모두에게 훨씬 의미 있고 살아있는 평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자신이 맡은 단원에 대한 루브릭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단원의 중심 개념은 무엇인가요? 학생이 보여주었으면 하는 이해 혹은 능력은 무엇인가요? 그 기준을 3-4가지로 나누어 써보세요. 그리고 각 기준을 4단계로 나누어 서술해 보세요. 또한 활동과 과제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성된 루브릭을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피드백을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브릭은 IB 교육에서 필수적인 평가 도구입니다. 중심 개념과 학습 목표에서 평가 항목을 도출해야 합니다. 성취 수준은 4단계로 구체화하고 학생의 언어로 써야 합니다. 루브릭은 수업 전반에 걸쳐 학습과 성찰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함께 설계하며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학습자 행동을 어떻게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설계하고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예컨대 탐구와 행동을 연결하는 수업 설계, 자발적 행동을 끌어내는 전략, 행동을 루브릭과 함께 설계하는 예시들까지 모두 포괄할 예정입니다. 영상 하단에서 루브릭 템플릿 PDF와 교사용 루브릭 예시 자료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